자, 두 번째 시간인가 벌써 이제 좀 나을 것 같아요. 첫 1교시만 지나면 좀 낫거든요, 제가. 여기 단독행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박스 참고라고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가장 헷갈리게 해요, 이 두 개를.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가 계약이 되는 일이라든지 계약이 단독행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을 하나 볼게요. 요걸 하나 좀 논점을 이야기를 할게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논점이거든요. 지금 법률행위 종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한 건 뭐였어요, 지금? 네,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계약을 분류한 건데, 시험에서는 얘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오다 가다가 암기해 놓으면 그냥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만 읽으세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채권 행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물권 행위이거든요. 이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두 개를 구별할 건데 이 두 가지,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요거 하나 잠깐 봐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럼 을하고 이렇게 대금 1억에 둘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거예요. 매매 계약을.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뭘 주냐면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나중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등기를 갖추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올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오고 잔금을 치르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나누면 이 매매 계약과 돈이 지불되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는 물건을 가져옴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통 매매 계약, 아파트나 토지를 매매할 때 요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르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이란 매도자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대금 1억을 지불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권. 갑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요. 자,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행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이 급부. 요 급부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채권행위라 그래요. 채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계약, 이런 거,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재산권을 넘길 의무가 발생이 되고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요게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매매 계약은 꼭 내 것만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타인 물건도 매매 계약이 되는 건가요?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요런 집을 요런 승낙 없이 내가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팔아먹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집을 내가 승낙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잔금치라고 등기를 넘길 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이 된 거죠. 등기를 넘기지를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이 될 거고 채무 불이행이 되면 나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배상해 줘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할 수 있지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매매 계약은 타인 물건 매매도 되는가요? 채권행위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까지는 된다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등기를 넘기고 잔금을 치라고 목적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이걸 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권행위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등기를 넘겨야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 이제는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아. 등기 넘기고 재산권 이전하면 이젠 헤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등기를 치려면요. 타인 등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인 물건 타인 물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딱 하나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답은 공통점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느냐, 요걸 찾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딱 하나밖에 나오는 형태가 없어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접근하게 나중에 공부할 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동 출자한 거예요. 얘가 1억을 투자하고 얘도 1억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게 공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부부가 보통 결혼하면 아파트를 공동 명의하지 않나요?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걸 지분이라 그래요. 요걸 지분이라 하고 요걸 공유물이라 하거든요. 공유물 그럽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물권법에 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공유 관계가. 자, 이 친구가 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의 동의 없어요. 동의 없이 이 부동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 A에게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걸쳤어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이 이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동의를 안 받고 A라는 사람에게 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죠?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야.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자, 분석을 해보면 갑의 2분의 1은 자기 물건 매매인 거고, 그 다음에 을의 2분의 1은 타인 물건 매매로 매매 계약은 유효고요. 전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처분행위예요. 등기. 등기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등기라고 할 때, 요 등기를 물어볼 때 이건 처분행위거든. 그럼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의 2분의 1은 이 등기 이전은 유효부요. 유효지. 자기가 자기 걸 팔아먹은 거니까. 근데 을의 2분의 1은 처분 권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거잖아. 등기를 넘긴 거잖아요. 이건 유효무효. 얘는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등기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야? 처분행위를 물어보는 거고, 매매계약을 물어보는 것은 채권행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물권에 가면 요걸 물어봐요. 요렇게. 이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이게. 공유 사례 문제가 나오면 올해 나올 거예요. 34회. 작년에 공유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면 꼭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럼 자, 매매 계약은 타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타인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죠. 유효, 무효? 유효. 매매 계약 자체는.
근데 등기는 안 그래요. 등기는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처분 권한이 없으면 안 된다고. 타인 물건을 처분행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갑의 지분에선 유효지만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채권행위, 이게 물권행위, 처분행위거든요.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저당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저당권인 채권이에요. 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내 집에 저당 잡았지. 내가 돈 못 갚았죠. 그러면 은행은 내한테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내 집을 자기 마음대로 은행들이 경매를 붙여버려요. 그게 물권이거든. 은행이 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경매 붙인다고. 그게 물권이라고. 이해돼요? 그럼 물권, 저당권은 물권인 거지 채권이 아니에요. 저당권은. 그럼 물어볼게.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게 다 물권들이거든요. 그러면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물권행위지 전부 다. 그걸 물어봤다니까. 출제자가 미친 사람 같아. 야,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니 채권행위니? 이렇게 물어봐요. 글자만 봐도 알 것 같아.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잖아. 그럼 물권행위지 뭐 이게. 와닿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자, 괜찮아요. 아직 10개월 남았잖아요. 10개월. 넉넉해요. 얼마나 넉넉한 줄 아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하지 마세요. 동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걸 해서 집중을 하시라고. 자, 얘는요.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다 표시해 보면 그냥 세모 정도 해. 세모 정도. 근데 여기 나중에 가면 어디로 연결하는 거야? 아까 공유 파트 있죠? 공유 파트로 간다고. 공유하고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23회하고 24회 기출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답은 요거예요. 2번.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걸 물었어요. 두 개를 비교할 때에. 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요게 시험이었거든요. 자, 채권행위, 이렇게 의무부담행위라는 말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계약. 계약을 하나 써놓으면 금방 알 것 같고 처분행위 그럼 뭘 써놔요? 등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긴 계약. 계약. 그럼 여기는 자,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등기를 넘기고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를. 그럼 부부가 된 거잖아. 그럼 부부간에 각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발생이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자,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여기. 되죠? 채권행위, 요 매매계약은. 근데 밑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란 말 보인가요? 그럼 옆에다가 타인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부분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근데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는 요거였어요. 요거하고 요거였다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 가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공유해서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여기 갑이라는 사람 보이죠? 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을의 동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뭘 한 거죠? 여기다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등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 되죠? 그럼 매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매매 계약을? 이걸 채권행위입니다. 그렇죠? 채권행위. 전부 다 유효, 무효? 유효. 왜?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등기는 뭘로 가야 돼? 등기는 처분행위입니다. 그렇죠? 처분행위. 그럼 뭘로 가야 되죠? 갑의 2분의 1은 유효가 되고 을의 2분의 1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좀 어렵게 들어갔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거라고 지금. 근데 이 문제가 대려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문제 형태가. 그래서 여기는 물어볼 때에 여기 물어볼 때 뭘 조심해라는 거예요. 요게 채권행위, 요게 처분행위.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면 요게 금방 그 공유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한 문제짜리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물권법에서 이해되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정도만. 이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체로는. 단독행위가 더 중요해요. 단독행위가.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게 앞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채권행위,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 처분행위까지 봤어요. 자, 앞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는 몇 페이지냐면 어디지? 페이지 수가 12페이지네요. 자, 12페이지 오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에 단독행위 봤죠? 계약 받고 의무 부담행위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채권행위, 처분행위는요. 예, 물권행위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매매계약, 등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분류식하고 요식이 나오거든요. 요 두 개를 설명하려고 요 두 개. 여기까지는 우리가 써먹거든요. 분류식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단독행위를 할 때에 어떤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식은요. 예, 방식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기출된 건 어떤 걸 물었을까요? 대리권 수요. 요건 빨간색 표시. 예, 대리권 수요. 노란색 같은 거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도 돼요. 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 이무적으로 칠하지 마세요. 이게 5월달 가지고 단풍이 들어가지고 어떤 게 노란색이 어떤 게 빨간색인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요건 기출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전부 다 분류식. 대리권 수요 어떻게 해요? 분류식. 그럼 분류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 분류식이다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자, 서면. 예, 구두로 하는 거야. 자, 매매계약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이거 동작구 있지. 사당역 옆에 2번 출구 앞에 아파트 하나 있거든. 현대 101동 1203호. 예, 1억에 살래? 예, 이게 뭐야? 의사표시. 방식 안 하잖아. 구두. 그 다음에 서면은 뭐예요? 서면. 문서로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카톡 보내잖아요. 카톡. 문자. 그게 서면이에요. 카톡 보내는 거 전화기에. 카톡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거. 그게 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명시적으로 한다. 예, 묵시적으로 하는 거 예, 등이라고 하면 돼요.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명시적이라는 건 아까 까똑이라든지 구두로 하는 게 명식일 거고 묵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묵시는요. 여기 묵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 요걸 묵시적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 나중에 가보면 내가 아들한테 밥 먹을래요? 그랬더니 내 밥 먹겠어요? 이게 명시적으로 구두로 한 거죠. 그죠? 근데 밥 먹을래 아들?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말도 않고 식탁에 와서 그냥 젓가락 들고 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 그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묵시인데 우리 법적에서는 어떤 행위를 액션을 취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묵시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 나중에 취소해 가면 다음 주에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고 이무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집에 갔더니 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집사람이 허락도 않고 팔아버렸더라고. 매매계약을. 내 집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 집사람 교도소 간다. 내가 책임 못 지겠다면. 그 상대방 매수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아니면 돈으로 메꾸든지. 근데 내가 뭐라고 사후에. 사후에 알았어. 그냥 파는 걸로 해. 파는 걸로 해. 내가 허락할게. 이게 뭐예요? 추인인 거야. 추후에 인정한다. 그럼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럼 이건 의무추인이라 그래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나 추인할 거야. 나 취소 안 할 거거든. 근데 그걸 행위로 보여줘. 행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그 의무 추인, 법정 추인이 뒤에 나올 거라고 나중에 가보면. 자, 그래서 요게 묵시라는 의미가 행위예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런 건데, 자, 요 정도 보이면 되고,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유상이란 건 뭐예요? 요 대가죠. 출연, 돈을 낸다는 거.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근데 무상은 뭐예요? 일방만이 출연을 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요게.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 기부행위가 가장 많죠. 요것들은.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 그러는데요. 요건 예전에 20회 이하의 문제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출연이라는 건 뭔가를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되고요. 상대방의 재산이 반드시 증가가 돼야 돼. 근데 비출연은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되는데 상대방은요. 그대로예요. 증가가 안 돼. 그대로. 증가가 안 되면 무조건 비출연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요것만 동그라미 파란색. 상대방의 재산이 반드시 증가가 돼야 돼. 이걸 우리가 출연이라 그래요. 출연. 요게 포인트. 요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대리권 수여 요거하고 아까 단독행위 있었잖아요. 그 정도 법률행위 종류를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 자, 그 정도 정리하면 시험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기억할 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 이제. 이해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단독행위 요거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이고 이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요것 정도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내 기후이긴 한데 요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집을 1억에 사고 파는 계약을 예를 들면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뭐겠어? 요게 뭐예요, 이게? 이건 채권행위야. 그럼 각각의 의무가 있어, 없어? 다른 말로 의무가 뭐예요? 채무가 발생이 된 거지. 그렇죠? 갑은 채무가 뭐야? 갑의 채무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는 거고, 을은 뭐가 생기는 거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채권행위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렇죠? 이행의 의무 부담행위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자, 3월 1일 날, 3월 1일절 만나가지고 뭐예요? 등기 치고 잔금 칠하잖아. 그럼 소유권이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요것을 우리가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고 채무가. 그 차이예요, 그게. 내용 자체가. 만약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얘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이걸 처분했어. 이걸 무권리자가 처분했어요. 무권리자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는 무효란 말이야. 집사람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먹었다니까.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꼴 많이 당한다. 이게 왔더니 내 집이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야?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지. 그럼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그죠? 근데 요걸 나중에 뭐라 그래? 권리자가 아씨, 내 거 팔아먹었어? 괜찮아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추후에 인정한다고. 추인이라 그래. 요식행위야, 불유식행위야? 분류시, 서면, 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다고. 다 시험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추인했죠. 권리자가 뭐 한 거야? 추인을 한 거라고.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나중에 가보면 소급 유효가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게. 그래서 물권행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나중에 뭐 한다? 권리자가 추인했죠. 그럼 뭐가 돼? 소급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나중에 이게 다 레파토리가 이렇게.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 이제. 자, 넘겨보면, 자, 하나가 넘어갔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여기다가는 요것만 하나 잠깐 쳐볼게요.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7번 동그라미, 요 정도만 동그라미 치세요. 3, 4월 달에 내가 이걸 해석해놓고, 그 다음에 OX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연결하기가 좀 쉽거든요. 하나만 더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자, 물어볼게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있는 건 도달해야 되죠. 없는 건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불리할까, 안 불리할까? 불리하지. 일방적으로 하니까. 난 영화 보기 싫다니까. 근데 누가 와서, 야, 영화 봐! 딱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단독행위라고. 그럼 상대방은 엄청 불리하죠. 일방적 효과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니까. 근데 거기다가 조건도 붙이거나 기한도 붙여버리면 죽으라는 말과 같아, 이게. 아직 조건기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거 하나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어디 동그라미 친 거 보셔야 돼? 조건 동그라미, 기한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네,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된다고. 근데 봐봐, 여기서 하나. 채무 면제 보이죠? 채무 면제가 뭐야? 돈 갚지 마. 돈 갚지 마.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유증 있죠? 유증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단독행위거든.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거든. 그래서 별도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물어본다. 질문. 자, 요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이거 쌍시오 히읗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어떠한 경우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OX, X 이렇게 나와요.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채무 면제나 유증은 붙이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다. 요 뒤에 것이 중요해요. 원칙은 못 붙입니다. 근데 예외는 붙일 수 있다고? 이거 시험 지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정도 물어본 지문이에요. 두세 번 정도. 자, 하나 더 얻어갖고. 자, 다시 와볼게, 이제. 여기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있죠, 지문. 다 기출 지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저 봐봐요. 시간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1, 2월 달에 8주 동안 민총 물권 계약만 해요. 그래서 요걸. 그래서 3, 4월 달에 제가 오후에 특별법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의무 부담행위가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거 써졌는데 괜히 했네. 의무 부담, 채권행위. 의무 부담이 다른 말로 뭘까요?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채권행위는 자,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되므로 처분 권한이 뭐라고 써요? 없는 자도 유효, 무효? 유효.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인 물건도 유효, 무효? 예,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채권행위는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다. 자, 이걸 바꿔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무효? 유효. 자, 밑에 유효. 이해되죠? 자, 무권리자는 권리가 없는 거죠.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보인가요?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1, 2, 3은 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예,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 24에 25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다. 단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권리자가 뭐 하면? 추인하면 뭐가 된다? 소급.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절대 이 문제가 바꿔서 나와도 틀리질 않아요. 이게 실제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시험 공부를. 이걸. 엉뚱한 데 가서 시험도 안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민법이 몇 가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이게. 자, 여기 아까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법률이 모르겠다, 그럼 뭘로 가라? 법률이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 계약.
그럼 계약은 뭘로 가? 분류식 행위가 원칙이야, 요식 행위가 원칙? 분류식. 분류식은 항상 구두, 요거 항상 머릿속에 서면, 구두, 명시, 묵시가 포함된 단어가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묵시적, 다른 말로 뭐라고? 행위, 행동, 행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행위로 할 수 있다고. 자, 요것은 한번 눈도장.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예요. 채권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채권행위다 아니다. 채권행위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 다 할 거 아니니까. 지금 한 바퀴잖아. 지금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다 할 건 없어요. 이 책을 제가 마스터북을 작게 만든 이유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죠? 그럼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거나 뭐 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라고. 그 휴대폰 들고 다니지 말고 화장실에. 근데 화장실 변기에다 빠뜨리는 또 말고 또 가져오면 부풀어 가지고 또 책이 두꺼워 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요거 이해되시죠? 다 기출 질문이었고 넘어가 볼게 이제. 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하고 보이신가요? 자, 요건 와봐요. 항상 법률행위 요건 그럴 때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요건. 여기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효력 요건이고요. 성립이 돼야 돼. 성립이 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효력을 따지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효력을 따지지 못합니다.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효력 요건을 따지는데 이때 조심을 해야 할 건 요것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계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들어두세요. 듣고 다시 갈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1억에 자 계약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청약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사겠다 하고 승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매매계약이죠.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이 일단 돼야 돼. 성립이 되어야 갑의 채무,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성립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일단 있어야 되죠. 누구누구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 그럼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차를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이 있어야 된다고. 증여를 하려면 내가 커피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당사자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왜 매매계약을 체결할까? 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까? 왜 결혼하지?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여기 매매계약은 갑의 입장에서는 돈, 을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거든요. 결혼하려고 그래. 혼인계약. 혼인계약. 갑은 뭐 설거지 않으려고. 을녀 입장에서는 돈을 안 벌려고. 아니, 지금 비하적인 거 아니에요. 댓글 달지 마세요. 그건. 나는 집사람하고 내가 그랬죠. 결혼하는 목적이 원래 밥 안 하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밥을 해요. 네. 참, 그게 참 희한해. 이게. 아니, 정말로.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으니까 내가 살림을 분가를 했으니까 밥을 오살나게 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연탄밥, 골로밥, 골로 알아요, 골로? 얼마나 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거 안 하겠지라고 하는데 요즘도 집사람이 내가 집에 내려가면 그래요. 시골이라. 자기가 밥을 안 해요. 나는 6시 일어나고 집사람은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밥을 제가 해요. 그럼 물어봐, 전날 밤에 국 뭐 끓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래놓고 미리 끓이거든요. 이게 다양해. 이게 김치국 끓일 때도 있고, 미역국 끓일 때도 있고, 소고기 무국 끓일 때도 있고, 다 끓여가지고 아침에 다 차려놓고 깨와요. 이게. 저는 쉬고 집사람은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쌀데기 없는 이야기죠.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목적은 뭘까? 여기 목적은 집하고 여기 뭐야? 돈이지. 여기에 목적인 거야. 이렇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의사. 요 표시. 의사가 뭐야? 생각, 머리.
요 표시가 뭐야? 입. 의사 표시가 합성어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수없이 의사를 표시하지. 의사 표시. 그럼 여기는 의사, 그 다음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예요? 청약과 승낙.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세 가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게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진다는 거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유효입니다. 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취소하렵니다 하고 취소라는 것도 여기서 따지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앞으로 약속인데 혹시 무효입니다, 취소입니다 라는 전제는 앞에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인가요? 성립이 안 된 걸 말할까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이상해지잖아요. 나는 결혼한 적이 없거든.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계약을 무효입니다. 혼인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고요. 알아듣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걸 뭐라고 불러요? 앞에다가 불자를 붙이면 돼.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성립. 뭐라고요? 성립이에요. 불성립은 뭐야? 요 조건을 갖췄다는 거야? 안 갖췄다는 거야? 못 갖춘 거지. 그럼 성립이 안 된 거죠. 성립이 안 됐으면 무효나 취소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효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민법 총칙에서 2번,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번 기출을 해요. 요걸. 말도 안 된 거지. 성립도 안 됐는데 무슨 무효 취소를 따지겠어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밑에 박스 있죠? 이거 외우면 환장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책에 써져 있어서 내가 써놓은 거지. 기본서에.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봐봐요. 그럼 문제를 낼게 이제 질문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인가요? 일부 다처제인가요? 일부 일처제죠. 옛날에 구한말 시대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첩을 들일 수 있었잖아. 유교 사회에서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예전에. 자, 그럼 한번 가봐요. 감남이 을려하고 뭘 할 거냐면, 야, 내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줄 거거든. 나오고 첩계약 맺을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첩계약은 요게 진짜예요. 설립자에다 여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요게 첩자예요. 여자를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첩계약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계약을 맺는 걸 첩계약이라 그래. 뭐 현대로 말하면 그냥 스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찾아보지는 말고요. 이건. 그럼 첩계약 맺을래 그랬어. 근데 을려가 뭐라고 하냐면 한강은 보여? 보인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오빠 할게.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한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첩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 첩계약은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첩계약은 성립이 된 거 안 된 거? 당사자 있어 없어? 목적 있지. 감남은 동거, 을려는 아파트, 한강이 보인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청약했죠? 승낙했지? 그럼 첩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다고. 첩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됐는데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그 효력을 따지는 거야. 그 효력 요건을. 자,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첫 번째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쓰지 마세요. 한 번만 설명하고 다음부터 설명 안 해 이거. 3, 4월 달에. 시험 안 나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죽은 자와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 죽은 자와 첩계약을 맺을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정신병자나 만취자는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다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긴 해요. 우리 민법에는 이따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법률 행위 목적은요.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 뭘 이행할 건지, 뭘 할 건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되면 안 돼.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건 손가락질 안 받을 행위해야 돼.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표시는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자, 그럼 봐봐요. 첩기학 여기 잠깐 봐볼게. 아, 지금은 괜찮아. 자도 괜찮아. 지금 눈 감고 자도 괜찮아요. 여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시험에 나올 때만 눈 뜨면 돼요. 눈 뜨면. 아이고, 이거 마스크 쓰고 4시간 앉아서 수업 듣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2시간 봐도 잠자거든요.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해 보세요. 2시간 자다가 눈 뜨면 끝나. 자기 혼자 떠들고 있어요. 내 혼자. 근데 여기 현장에 와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게. 산소호흡기를 띄워도 이게 잘 모르는 판인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자, 봐봐요. 그럼 첩계약은 성립이 됐다 이거죠? 그럼 첩계약은 자, 효력 요건을 따질 거예요. 권리 능력 있죠. 살아 있으니까. 의사 능력 있다고 합시다. 그럼 행위 능력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첩계약은 확정되어 있죠. 아파트 주고 동거계약 맺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적법할까요? 라고 물었어. 적법할까요? 난 여기서 멘탈이 나갔어요. 적법할까요? 아니요. 이건 못 따져요. 왜? 우리 어느 규정에 첩계약을 맺으면 무효라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민법이든 어디든 첩계약을 맺으면 무효입니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가 적법성이에요. 이게. 근데 첩계약은 규정이 없다고. 그럼 적법성을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일부 일처제죠. 그럼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한다고 얘가. 첩계약은. 그래서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은 됐지만 효력이 있습니까? 없다고.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린다고. 그럼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무효를 따지는 거예요. 유효를 따지고 취소를 따지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규정은 없어요. 참고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만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 능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예전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었는데 행위 무능력자 그러니까 뭐가 좀 무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어를 바꿔요. 그래서 이걸 능력자가 제한당한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리 파트에 가보면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 취소 파트에 가보면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 지금 미성년자는 보통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죠?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살 더 어려진 거야. 많게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까지 어려진 거야. 얼굴 상태 말고 얼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자, 이게 뭐예요? 몇 살까지죠? 만 19세.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니까 정확히는 18세 12월 31일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성년자 미만이 되는 사람인데 자, 미성년자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권자가 있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가 돼요? 쓰지 마세요. 후견인. 앞으로 나중에 친권자, 후견인 그럴 거거든요. 친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거. 부모님이 안 계시면 후견인이 나옵니다. 후견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피한정 후견인이라 그래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요.
사무 처리 능력이 좀 제한적인 사람이에요. 제한적. 그래서 제가 요걸 표현할 때에 그 치매 환자 중에서 오락가락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어 하다가 누구세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좀 제한적인 거. 이런 분들이 피한정 후견인. 이걸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한정 후견인이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이 후견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성년 후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이라는 건 계속적,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 정신이 완전히 나가셔가지고 전혀 뭐 구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년 후견인이라 그래요. 후견인 그러는데, 자, 여기는 대상자들이고요. 여기는 누구라 그래? 요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누구예요? 대리인들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신하는 사람들. 능력이 떨어지니까 대신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 대리인들. 이 사람들을 법으로 정해놓은 대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세 사람만 행위 제한 능력자가 돼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하고 나온다고. 이것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것들은. 자, 확인만 해보게요. 자, 여기 와 보시면. 여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성립의 요건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밑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성립이라는 거 보여요?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성립이 안 된 거죠. 성립이 안 됐다. 이걸 다른 말로 불합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불합의.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계약법에서는 이 단어로 나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무효, 취소, 착오. 요 특히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끝털이 없다. 이렇게. 자, 요 지문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립요건 보이시죠? 여기. 성립요건 보이신가요? 내가 치면 칠까봐. 요거 치지 마세요. 성립요건, 효력요건이죠.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치는 거 아니라고. 당사자 보이죠. 목적 의사표시 보이죠. 보이신가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이죠.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사표시가 뭐야?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만취자, 정신병자 이 사람들은 무효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잖아. 없으면 효과가 뭐예요? 취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거든요. 나중에 취소사에서 배울 거라고. 지금 몰라도 돼요. 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그냥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사표시, 나중에 이제 이걸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비통은 뭐가 돼요? 이렇게 나누면 무효가 되고, 착사강은 취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리할 거 아니고 표시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면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래쪽에 특별 효력 요건, 특별 성립 요건 보이시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24회 때 문제가 나왔고 32회 때도 문제가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신가요? 여기도 한 번 더 있어요. 28회 때도 문제가 배출이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답은 전부 다 농치증이었어요. 혹시 농치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증명서를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줄여가지고 농취증 그러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하고 줄여가지고 농취증 그래요. 근데 이 세 개 다 답이
농취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요게 효력 요건이니? 하면 틀린 거예요. 농취증은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면에 불과한 것이지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농지를 취득 못하는 건 아니에요.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특별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률 행위에서만 요구되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서 같은 거 작성해야 되거든요. 혼인할 때는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물계약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것만 2번 나와. 요거 3번만. 요 대리권 존재 보이죠?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관할관청의 허가. 요거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유효가 돼요. 요게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2번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가 되어야 효과가 나오거든요. 10월 28일 날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불확실한 사실에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이라 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줄게.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12월 25일은. 자, 애를 쓰지 마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 자동차 한 대를 내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사실에 이 효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12월 25일은 반드시 오는 거잖아. 확실한 거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는 거야? 기한이라고. 그럼 12월 25일이 와야 자동차 한 대를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그때 효과가 발생되는 것들을 특별효력요건 그래요. 그 다음에 허가를 얻어야 돼.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3번 나와요. 염려스러워서 마지막에 32회 때 나왔던 거거든요. 답은 농취증이에요. 이게 답은. 그런데 1번하고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거야. 그것 정도는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농취증은 X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이건. 그 정도만 하나 체크해 놓고 가셔도 충분하는데, 자, 내가 넘겨볼게요. 자, 뒤로 넘겨오면 지문 보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쉬어볼게요. 자, 여기 농취증 보인가요?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농취증 요거거든요. 농취증 할 때 줄여가지고 요걸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농취증 할 거거든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농지매매관 등기를 신청할 때 보이죠?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인 거지, 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농취증이 단골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뭘 따지는 거죠? 효력 요건을 구비한다. 그죠? 자, 밑에 보세요. 3번 체크. 1번 체크.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불성립.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합의. 그럼 불성립 불합의가 된다면 무효, 취소 또는 뭐예요?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여기 나왔네.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보이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포인트를. 자, 여기 무효. 자,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성립은 됐죠.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무효 그래요.
성립은 됐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제 무효까지 갔다 오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7번 동그라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보인가요? 요 취소란 단어인데 취소는 뭐가 돼? 일단은 유효. 근데 취소권자가 뭐 하면? 취소를 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하여 뭐가 된다? 무효인 걸로 다루는 게 취소예요. 제가 쉬었다가 오시면 제가 무효와 취소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효하고 취소를. 자, 아까 제한 능력자 누구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를 생각하세요. 미성년자는 몇 살이 안 된 거죠? 만 19세가 안 된 걸 미성년자라 하고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는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물어볼게.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아주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전에 목적물이 멸실됐어. 요건 뒤에 나와야 되네. 원시적 동그라미 쳐요. 무효. 그 다음에 성립 후라고 했는데 후발적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바로 할 겁니다, 이건. 자, 요렇게 두 개 연결하면 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문이. 자, 쉬었다 오면 요 밑에다가 제가 무효하고 취소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효 취소 개념을 쉬었다 오면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제.